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3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4일 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계해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으로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주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주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함,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한인 해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천하를 갖다 따뜻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천하를 비춰주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이고, 일간병화가 신앙하면 임수로서 보광해주는 것을 필요하고, 일간이 약하면 간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병화를 보는 관점인데, 자, 이런 병화 태어난 원령이 해월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이면서 수가 굉장히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자월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의 수는 굉장히 왕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가 왕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의 병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는 굉장히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해월의 수가 왕한 반면 병화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하면서 수는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병화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임수 덜컥 오게 되면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왕한 관살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해월에 간목이 청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건 이제 격고 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원래는 칠살격이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으로 해서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준 연후에라야, 병화가 생왕해진 연후에라야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주 구조 전체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지로 인목을 보는 것 또는 사화를 보는 것, 오화를 보는 것, 인사호를 얻어서 일간 병화 자체가 뿌리를 튼튼히 두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떨렁 이렇게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이다. 간목, 을목 할 때도 마찬가지 설명드렸죠. 임수가 너무 왕하면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 없으니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 무토로서 임수를 제할 때는 반드시 일간 병화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지만 저거 뭐가 됩니까? 식신 제살이 되는 구조인데, 일간이 약할 때는 살인상생은 이 필요한 것이고,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 식신 제살, 상관 제살을 하는 것이니,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는 지지로 인사호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식신 제살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는 뭐 일간 병화를 그렇게 뭐 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 자월, 축월에 임수, 개수의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기온이 엄청나게 하강해서 추워진다. 병화 입장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지만, 병화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고요, 동물도 살고 여러 가지 곤충들도 사는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는 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해월의 병화는 일단 약한 병화를 생주해주고 임수를 쓰는데, 천간으로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또는 병화가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둔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어떻다? 수오양광 해준다라고 하면 해월의 병화가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 명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해수는 음수가 아니라 얘는 양수가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는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융양이 된다라고 해서, 해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해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수라고 하는 거는 화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해수가 일간인 병화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을 하고,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되면 얘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죠.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라든가 여자한테는 남편, 남녀한테는 이제 정식, 직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음, 음대양이 조화가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 일간도 음이 되는 것이고, 관성도 이렇게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편자를 쓰죠. 치우칠 편자. 그래서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편관칠살은 뭐 질병, 적군, 뭐 도적,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육친을 처음 배울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하니까 정관이 좋은 것이고, 편관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 이렇게 하니까 나쁜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육친 눈만 보게 되면은 뭐 정관 좋은 것, 편관 나쁜 걸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뭐를 따라서 봐야 된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표현해야 된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정관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정관이 많으면 또 오히려 칠살 편관 같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편관 또는 칠살도 딱 하나만 있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독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칠살이 나한테 엄청나게
유용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칠살평관도 좋게 보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병화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지화라 그랬고, 얘를 수보양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죠. 임수는 병화 입장에서는 양대양 평관 칠살이 되는 것이고, 지지의 임수가 바로 해수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평관칠살격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자는 바다 해자가 아니라 이 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수 안에는 무토와 무토, 그 다음에 중기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 그 다음에 본기가 임수, 그래서 해수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월지의 지장간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칠살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인격에 살인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상생이죠. 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수가 있겠고,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일단은 편관격이 되는 것인데, 물이 너무 왕하고 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인비가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 특히나 인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하면 매우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게 자수가 들어있어서 수왕절 해월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해자축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축이 없어서 준방합 정도는 성립되는데, 일간이 매우 약한 중에 이렇게 해자 수가 있게 되면 굉장히 관살이 왕한 것이, 이걸 갖다가 관사론잡으로 보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사론잡이 아니라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고요. 월간에 개수 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도 개수라고 하는 정관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한 살중신경의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자는 이런 개자가 아니고 모든 한자로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도 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완연한 살중신경의 일간 병화가 뿌리를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지에도 있는 것은 묘목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묘목을 얻은 것은 묘목 자체는 선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공력은 떨어지지만, 월지에 있는 해수를 끌어당기면 해묘 반합해서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간목이 힘을 얻어서 병화를 살려준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해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수보양강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엄동설하는 해월에 보다 태양은 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하늘에서 눈보라가 펄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식신격으로 볼 수는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단 뭐가 문제냐? 수왕절인 해월 다시 또 수를 보게 되면 천간에 개수까지 있고요. 이 무토와 수를 제할 수도 없다. 무토 자체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수를 제할 수도 없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할 때 이렇게 왕수를 갖다 토로 제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자시는 무토가 뿌리가 없어서 술을 제할 공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무술시가 되면 이 무토는 당연히 술의 뿔을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제할 수 있습니다. 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간 병화 입장에서는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이 식신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관도 감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없죠. 관성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무술의 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극과 설이 교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해묘한목도 하지만은 또 인목이 있게 되면 병화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통근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인해는 병화 통근할 수 있고 인중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간 병화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신묘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해묘한목 했다고 해서 목이 그렇게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그것을 갖췄다라고 보지 않는데 인목이 아닌 묘목도 역시나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병화가 예를 들어서 병오일주 이렇게 되면 저는 임진시를 선택하라고는 하지만 이거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한데 자진합수까지 해서 임수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운이 이 정도까지 운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오시가 되면은 좌우충도 솔직히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40대까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되는데 그래도 여자라고 하면 요 대운만 살짝 지나가게 되면 특히나 갑자 대운에 간목도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17세에서 26세까지 을축 대운만 어떻게 잘 넘긴다고 하면 운이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병진시도 무진 대운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목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특히나 경신 신유대운 때는 여기 또 묘유충까지 걸리기 때문에 임진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얻어서는 안 되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병화가 사에 뿌리는 두었기 때문에 신묘라든가 임진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오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좌우충이 돼서 이건 안 됩니다. 이제 좌우충이 되더라도 해묘한목한 간목이 투출돼서 간목의 병화를 생주해 주는 구조는 제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좌우충이 걸리면 일지궁과 시지궁이 좌우충이 되면 자기 사는 집이 불안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인을 또 충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 좀 성격적인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오시도 오늘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 병병병존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 병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단 신자 수국해서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 그래도 해묘한목 그래서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의지할 구석은 한 군데 좀 생겼다라고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꼭 태어나야 된다. 아까 말했던 좌우충 되는 거 좀 피하셔야 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운이 조금 많이 힘든 구간이 있겠고 그래도 일간 병화의 뿌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경인시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개사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